면접을 보거나 하면 저는 꼭 그 마케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런 거지. 뭔가 창의적이면서 화려한 광고 기획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업 내에 있는 마케팅 부서가 그럼 광고를 만드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광고는 광고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자, 광고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에이전시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주제는 마케팅입니다. 아는 게 뭐 많지 않아서 마케팅 말고는. 저희가 마케팅 경력이 합쳐서 36년, 거의 40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온 해보다 뭐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22년 차 구루로서 마케팅이 도대체 뭔가요? 마케팅은 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해온 게 돌아보면 그냥 막 헤딩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마케팅인가? 그렇죠. 사실 마켓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그게 명사잖아요. 시장을 한다. 뭘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런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을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뭐 하여튼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영어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마켓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도 보더라도 저희들이 오일장 그게 마켓이거든요. 장이라는 게 장터가 마켓이니까 오일에 한 번만 내가 물건을 팔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면서 물건들이 막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광고라든지 홍보 이런 대량 마케팅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광고를 봤어. 집 앞에 있는 동네 가게에 딱 갔더니 이 마트에 갔더니 물건들이 와 있구나.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내가 생각하는 그 마켓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게 최초에 생겼을 때 마케팅이라는 게 왜 필요했을까? 준비를 하면서 신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케팅이 있기 전에 신발은 그냥 내가 구두방에 가서 내 발에 맞는 구두를 이제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면 그만이었던 시대였죠. 근데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제 기성제품화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는 시대로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저 회사 건 이게 항상 좋더라. 아니면 그냥 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서 왠지 저걸 신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단순한 제품을 벗어나서 이 신발이 상징하는 무언가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맞는 그런 신발을 사고 싶었던 시대가 오게 됐던 거였죠.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 탐스 슈즈 같은 경우 신발을 못 신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발 건강에 투자하는 회사 이런 걸로 알려지면서 내가 구매하는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몇 년 전에 한참 이제 유명세를 탔던 워비 파커 같은 안경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화되어 있는 고유한 안경들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입하는 이유는 이 안경 브랜드에 내가 팬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저 브랜드는 안경도 잘 만들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있고 내가 이 소비 활동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함께 기여하도록 한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어떤 마케팅 그 방법들도 좀 많이 변하고는 있잖아요. 네. 그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저희 옷을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하는 것처럼 네. 안 사도 잘. 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넓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디까지가 마케팅이냐? 우리 예전에 그 포피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화장실 포피 말고 포피. 필립 코틀러 박사님이 얘기하신.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를 팔아야 되니까 그 뭘 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를 프로덕이라고 처음에 제품으로 정의를 했었죠. P로. 프라이스라는 건 고객이 지갑을 여는 포인트에서 결정되는 거지 원가 대비 마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마케팅 입장에서의 가격 형성 입장이에요. 그러려면 얼마 선에서 지갑을 열 수 있는 고객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가격 다 정했어.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없네. 이 플레이스라고 해서 유통이 잘 돼서 고객이 사려고 하는 위치에 물건이 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물건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사. 살까 말까 하고 있을 때 이번에 사면 한 개 더? 이렇게 1+1이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70% 할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죠. 판매 촉진이 일어나면 그때 고객의 마음이 살짝 동해서 이제 왕창 사게 되는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이 4P는 변함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아까 이제 환경이 변했고 그다음 고객들이 지갑을 여는 그 행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만 기존의 관점에서 좀 발전돼 있는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마케팅에는 뭐 소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B2B, B2C 그리고 B2B에는 뭐 또 채널 마케팅이다. 그렇죠. 너무 많은데 제일 핵심적인 건 이제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제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블로그를 콘텐츠를 만들거나 몇 컷짜리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셜 채널들을 맡게 됐어요.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인스타라든지 X,
소셜 마케팅들을 해오면서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다가 닷컴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가게 되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측정하고 이게 혹시 이것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워서 이제 이걸 실행해보고 또 측정하고 좀 더 개선하고 최적화하고 하는 작업들. 뭐 소셜도 했다가 콘텐츠 마케팅도 했다가 디지털도 했다가 이걸 하나로 묶는 단어가 뭐 없냐. 디지털, 소셜, 콘텐츠. 디소코? 디스코! 디스코 마케팅! 그래서 제가 이제 디스코를 하게 됐던 단어를 만들었었죠. 이 최첨단 시대에 이제 그 60년대로 거슬러가는 그 디스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디스코죠. 네. 그러면은 디스코 마케팅이 이제 착 달라붙는데 디스코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사실 디지털, 소셜, 콘텐츠 다 중요한데 뭘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과거에 했던 방식은 이제 인터럽션 마케팅이라고 해서 관심을 끄는 활동이었거든요. 요즘은 없어졌겠지만 예전에 이제 두더지 게임 보면 여보세요 잠깐만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몇 대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재밌으면 돈 넣고 할 수 있게 하는 관심을 끌고 나면 한번 체험을 통해서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딱 끌만한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낚시성 기사나 이 제목들 있잖아요. 누구나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이거 하나 이것을 궁금해가지고 이제 열어볼 수밖에 없는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궁금해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면 정말로 콘텐츠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라는 건 요즘 같은 생성형 AI 시대에 던지면 바로 답이 나오더라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기업이 아까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평소에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저기 쌓아뒀어야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쓴 글이 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소셜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밭을 일구고 가꾸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에서 하는 내놓는 콘텐츠들은 두고두고 볼만하더라. 소셜로 이렇게 입소문을 내서 퍼지기 쉬운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작업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기간에 뭔가를 홍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기획한 어떤 이벤트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트에 뭔가를 등록을 유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유료 캠페인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죠. 페이드 마케팅은 약간 비료라고 하거든요. 디스코 마케팅의 핵심은 꾸준히 밭을 일구듯이 과수원을 경작해 나가는 건데 좀 빨리 뭔가를 키우고 싶어 지금 이 시점에. 그럴 때 비료를 살짝 줘서 제초제도 약간 뿌리겠지만 쑥쑥쑥 일순간에 이제 많이 크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꾸준히 조금만 더 갖추면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러기 쉬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순간적인 가속이 필요할 때 쓰는 비료지 이걸 계속 비료만 주면 이제 결국에는 얘가 영양 과다로 해서 쓰러지게 되는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료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꾸준히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디스코 마케팅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은 마케터로서 천하를 리드를 하려면 갖춰야 되는 필수적인 덕목이 뭘까요? 이걸 모르면 마케팅 하게 되는 거고 이걸 알면 정말 천하를 리드할 수 있는데 이 천하를 리드하려면 천하를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마케팅해야 될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뭘까? 무척 궁금한. 그렇죠. 센스. 센스쟁이. 센스라는 건 무척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센스는 이제 눈치니까 눈치껏 행동하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얻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치나 센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즈니스 용어로 보자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인 것 같아요. 맥락에 맞는 무언가를 우리가 던졌을 때는 받는 입장에서도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해. 그러면 저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느낌까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이거 싸니까 쓰세요. 그러면 갑자기 난 싼 건 전혀 관심 없는데요. 이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한 걸 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신경을 쓸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를 내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정말로 맥락을 이해하고 그 맥락에 맞는 뭐 상품이 됐건 캠페인이 됐건 콘텐츠가 됐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마케터가 천하를 리드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사천리도 맥락 있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락에 맞는 일사천리. 네.